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펠리츠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정의선 회장 취임 직후부터 수소경제 띄우기 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회장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정부에서 주최하는 수소경제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또 현대차는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해 정부와 다른 민간 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오는 2023년까지 수소 충전소 35곳 이상을 설치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의선 회장이 취임 직후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수소 경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정의선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대차가 좀 앞으로 달라지겠다라는 좀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의 전환, 뭐 이런 키워드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변화 상황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무엇보다 회장님으로 승진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첫 일정을 보니까 넥소를 타고 이제 출근을 했다는 얘기가 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는 분위기와 함께 또 이제 수소경제위원회에 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친환경차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많이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이번에 나온 내용을 또 이제 취임사와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뭐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겠다, 품질을 강조한다. 이거는 뭐 제조업체 쪽에선 당연히 중시해야 될 입장인데 그래도 이제 수장이 바뀌면서 처음 나온 얘기다 보니까 네. 이쪽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현대차 내부적으로 계속 단도리를 하겠다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수소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수소 관련된 쪽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즉 수소 충전소나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까지도 계속 추구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수소차를 만드는 비중이 한 50%대, 예. 나머지 관련된 솔루션도 이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변화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 또 이제 현대차의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를 또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했습니다. 네. 이제 구상 중이다라는 정도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쪽은 좀 숙제로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의선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에서 고객 그리고 품질을 강조한 모습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확보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 친환경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조금 더 가속화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라고 하면 일단 친환경차, 뭐 전기차와 수소차 동시에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네. 동향을 좀 일단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까지 결과물부터 보면서 어떤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네. 먼저 전기차입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에 7월 달까지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1위죠. 네. 그런데 2위는 르노, 닛산 이쪽도 계속 전기차 쪽을 꾸준히 끌고 왔는 부분들인데 유럽 시장이 상당히 또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밑에 폭스바겐까지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현대기아차도 이에 뒤질세라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4위 정도까지 시장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하반기 쪽에 이제 글로벌 자동차의 전반적인 회복세와 함께 유럽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얼만큼 또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현대차는 내년을 어느 정도 원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금 정해진 모델이 아이오닉 5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준중형이죠. CUV 쪽으로 첫 선을 보이는데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인 eGMP가 본격적으로 탑재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인 2022년도에는 중형 세단인 아이오닉 6 그리고 2024년에는 아이오닉 7과 관련된 대형 SUV가 출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라인업을 강화시키기 시작하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한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량 100만 대 그리고 또 전기차 시장의 10% 점유율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수소차입니다. 수소차는 의외로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데 글로벌 지금 현재까지 현대기아차가 1위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7월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뭐 도요타가 혼다가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혼다는 뭐 미미하고요. 예. 도요타 정도가 실적을 보여주는데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의 기술력이나 지금 현재 이 정도 분위기면은 앞으로 독주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데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 여러 가지 회사들이 계속 뛰어들고 있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현대차는 수소 버스 라인업과 대형 수소 트랙터까지 어느 정도 좀 어떤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나 상용차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누적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한 8만 대까지 팔겠다라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한 2만 대가 좀 넘는 수준, 그리고 또 중국 쪽에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네요. 2만 7천 대, 유럽에 한 2만 5천 대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또 수소 생태계까지 특히 수소차 리스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수소 충전소 운용 같은 경우도 계속 어느 정도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같이 키워가겠다라는 입장들이 분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기차 시장 언제 이렇게 확산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빠른 시간에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속에서 현대기아차가 선전하고 있는 모습 상당히 눈에 띄는데 수소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작이 좀 미미해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현대기아차가 일단은 앞서 있는 모습, 현대기아차가 일단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참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네. 앞으로 수소 관련주들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이 약간 좀 부진하다 보니까 수소차 관련된 쪽에서 당연히 커지는 건 맞는데 네. 지금 뭐 변한 게 별로 없다라는 시각대로 보니까 주변에 뭐 수소차에 대한 동향들이 뭐 빠르게 전환되거나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일단 약간 정체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약간 종목별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연리를 하다 보니까 현대차 관련된 그룹주들 쪽에서 또 하나 부각되고 있는 게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년 상반기에 이 수소 유통과 관련된 효율성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겠다라는 쪽에 대한 작업이 본격화되는 쪽에서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이 중에 이 두 회사가 참여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 관련된 물류 쪽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온다는 관점에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제철이 또 이제 부생 수소 관련된 쪽에 대해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죠. 이런 쪽에서 주가도 화답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나 두 번째로는 두산 퓨얼셀이라는 회사가 또 눈에 띄고 있는데 네. 지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블록딜을 한번 실패했다는 관점 쪽에서 조정을 받았었죠. 네. 그 이후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움직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상대적인 글로벌 피어, 그러나 즉 동종업계 대비해서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저평가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면서 다시 매수세가 좀 부각되고 있는데 중기 저항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관점 쪽에서 이를 극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동아화성이라는 회사도 어제 주가가 강했습니다. 네. 이쪽은 대표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차 쪽에서 고무 가스켓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결하는 부위죠. 이쪽에 대해서 제조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이 어느 정도 실적을 끌어올려서 나머지 부분들을 계속 회복할 수 있겠느냐.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요. 이런 부분들과 함께 수익성까지도 담보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은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양전기공업이라는 회사가 눈에 띄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선 기자재 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쪽의 조명이나 그리고 또 방산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회사가 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이 자동차용 센서, 특히 수소 탱크 압력 센서죠. 이쪽에 대해서 특허 관련된 기술도 갖고 있고 전체 매출의 한 2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회사의 의지와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가가 한 시총이 1,500억 정도면은 수소차 관련주 쪽에서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런 쪽의 변화들도 한 번쯤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수소차, 전기차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친환경에 대한 당위성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에 대해서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 키워드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 시장은 또 현재 어떤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태양광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 한때 뭐 OCI가 사업을 좀 여러 가지 중단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부진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시장은 글로벌적으로 계속 커왔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벌써부터 한
한 2, 3년 전에 좀 정체가 된다고 보여져도 성장 자체는 이어왔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어느 정도 좀 난립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 때문에 좀 어지러워서도 여전히 성장하는 섹터인데 중요한 거는 2021년, 22년 이쪽엔 오히려 또 상승폭이 커질 것이다 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전망치인데요. 네. 게다가 이번에 국제에너지기구가 이제 세계 에너지 전망 2020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의 80%를 신재생 에너지 쪽이 담당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 게다가 지금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수력이죠. 수력 발전을 주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태양광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는 태양광이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라는 네. 쪽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쪽에서도 관련된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커지기 시작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썬파워라는 회사의 주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벌써 이제 올해 10월달, 9월달 말부터 10월달 초부터 강하게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죠. 최근에는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도 아마 이 바이든 후보에 대한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다라고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어떤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들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내년에 수입에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쪽의 관세를 현재 15%에서 18%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네.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중국산 저가 패널이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도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중소형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패널을 수입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관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부담인데 오히려 어떤 패널 관련된 쪽을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를 더 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원가 경쟁력이 더 뛰어나겠죠.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여전히 기대감은 높은데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의 태양광 1위 업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조지아주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쪽의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친환경 관련된 섹터,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수소차나 전기차 이쪽도 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과 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또 많이 추격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약간 또 부담도 되고 있는데 이런 지지율 격차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가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끝나고 어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해서 어떤 친환경 정책에 대한 강화가 나온다라고 되면 더 한층 레벨업이 되겠죠. 이에 따른 전략적인 부분들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친환경 패러다임이 한 발짝 더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키워드는 이미 뭐 우리한테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차, 또 태양광 이런 키워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